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1일 저녁 시간에 소개된 한 뉴스가 저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이 뉴스는 너무 배고픈 나머지 구운 달걀 18개, 그러니까 5,000원어치를 훔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일용직 일자리를 잃고 열흘 넘게 굶주리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죠. 오죽했으면 계란을 훔쳐 먹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면을 보게 돼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이런 그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물론 구형입니다. 최종 판결은 다르겠죠. 달라야 하고요. 이런 민생고를 겪는 국민에게 대한민국 법이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의 징역, 굶주림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운 달걀 18개를 절도한 죄의 대가,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항상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인 거죠. 철저한 법과 원칙. 그렇다면 현재 삼성 이재용과 한동훈, 이동재, 그리고 윤석열 아내와 장모, 나경원과 황교안에게는 이런 철저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걸까요? 구운 달걀 18개, 5,000원의 절도의 대가가 1년 6개월이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단돈 60억 원을 20년 만에 9조 원으로 불린 세계적 부호이자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은 반국가적 반체제적 사범이며 주가 조작의 회계사기도 모자라 오로지 일신의 탐욕을 위해 국가 권력자와 뇌물로 거래하고 국민연금까지 손을 뻗친 사람,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현 정부에 타격을 줄 목적으로 보수 언론과 유착해 정치 공작으로 허위 가짜 뉴스를 만들어 정권을 흔들고 검찰 공안 정국을 만들려 했던 한동훈과 이동재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또 드러난 사기만 수십 건이 넘는 윤석열 장모의 범죄와 그리고 그 범죄에 가담한 자신의 아내의 범죄 혐의는 얼마나 형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강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며 약자에게는 강하게 군림하는 이게 현재 대한민국 내로남불 검찰의 클라스입니다. 검찰은 검언유착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에게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한 검사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장관이 공보준칙에 어긋나게 수사 상황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보준칙에 어긋나게 수사 상황을 말했다. 피의자가 검찰이면 수사는 얼마든지 조작하고 거부하고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미 전담 수사팀이 영장 청구까지 하는 상황에서 그의 브라더인 윤석열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브라더 윤석열을 믿고 배짜라고 나오는 한동훈, 아주 가관도 이런 과관이 없는데요.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검찰청장과 검사장을 해먹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암기 실력 하나 믿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이들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붙잡고 마지막 발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 창피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게 말이죠. 상당히 이 절차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성을 잃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총장이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결국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그런 실책이 됐다. 자꾸 중앙지검한테 명단 안 냈으니 개문발차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핑계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강요미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데요. 하지만 한 검사장은 검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요일에 소환 일자인데 수사자문단 결과를 보고 나오겠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보고를 들었다.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추 장관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수사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화에는 채널A 기자와 언제 얼마나 접촉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수사자문단의 결론을 본 뒤에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법무부 장관이 공보준칙을 위반하는 발언을 국회에서 했다며 부적절하다고 했는데요. 대검찰청은 자문단 회의를 모레 열기로 해 수사팀 입장에선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군 일에 이런 검찰이 있었나요? 법무부 장관 명령을 거부하는 일개 검사장.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자신의 명만 단축시킬 뿐입니다. 추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자문단이 소집된 배경을 두고 윤석열 검찰청장의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결단을 내리겠다며 윤 청장에게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보냈는데요.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을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아무리 검찰청장의 직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하면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사위의 발언을 종합하면 윤 청장은 지난 4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간부들로 이루어진 부장회의에 맡기겠다고 수사팀에 지시공문을 내려보냈는데요. 이후 지난달 14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고 부장회의는 같은 달 19일 수사자문단 소집의 적절성에 대해 토론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2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윤 청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추 장관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윤 청장이 손을 떼겠다. 부장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시를 따르라는 지시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한다며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며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이 언급한 결단은 윤 청장의 거취에 대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발언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추 장관의 결단은 몇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지 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 그리고 정직이나 면직, 더 나아가 해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판단한다면 직권남용 수사방해 혐의로 감찰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감찰이 시작되면 청장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되는 거죠. 감찰 결과가 직권남용 수사방해로 최종 결론이 나올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더 나아가 국회에서 탄핵 의결로 해임시키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해임시켜야만 정치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될 텐데요. 헛된 권력 욕심에 사로잡혀 대권을 노리는 그의 행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법조계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일명 대호 프로젝트가 그들의 헛된 꿈이었다는 걸 깨우쳤으면 합니다. 만났을 때 7초 음성을 들려줬다. 그러니까 네.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면 선처받고 형량도 줄어든다라는 음성을 7초 정도 들려줬는데 이게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가 맞느냐 아니냐. 자, 이 문제가 약간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처음에 뭐 아마 장혜수 기자님 잘 안 믿었어요. 제가 그 한동훈 목소리다라고 하니까 긴가민가 했었는데 네. 200% 맞아요. 정말 100% 확신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네. 가기 전에 들었고요. 예. 갔다 나와서도 또 들었고요. 네. 그 채널A 본사. 예. 그리고 좀 제가 제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건데요. 20년 동안 통화하지 않았던 친구가 20년 만에 전화 와도 제가 이름은 알아요. 예. 제가 목소리를 기억하는 게 좀 있어서요. 네.